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7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오. 네, 저는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네, 저는 안학내 유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네. 미디어 탈곡기 할 때 다른 데 들어오신 줄 알고 나가신 분 계시죠? 오늘은 우리 부녀회장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미디어 스크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미디어 스크랩은요.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의 기사입니다. TV조선 청와대 대변인 성명 이례적 불편한 심기 드러내 내용입니다. TV조선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허위보도 자제 요청에 청와대 대변인의 이번 성명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례적 논평이 나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어제 29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네. 성명을 내고요.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용의 취지를 보면 TV조선이 우선 풍계리 연막탄을 했다 하면서 온라인 기사 냈던 거 있죠. 10분간 노출시켰던 거. 이거와 그리고 $1만 달러 수수 이런 것과 이제 조선일보의 계속 보도 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된다. 왜냐면은 조선일보가 어떤 걸 냈냐면 북미회담 취소를 트럼프가 이야기한 날 국정원이 평양으로 날았다. 이런 기사를 내서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어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중재 외교를 지금 자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급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소통 외에 다른 소통을 하고 있는 양 비춰지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언론이 보도할 때 물론 정부가 입장이 달라서 어떤 비판적인 거나 이런 것 내고 그게 설령 오보라 하더라도 낼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사안,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사안은 단순히 남과 북의 혹은 남한 내부의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죠. 세계사적 큰 문제인데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내면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보도를 내면 누가 우리 대한민국 외교에 대해서 신뢰하겠냐. 이거 잘못된 거다. 조선일보와 TV조선 이런 보도는 지금 굉장히 우리 어려운 발걸음을 띄고 있는데 발목 잡고 있다. 제발 그 발목을 놔주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TV조선도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문제 삼은 TV조선의 북미 언론의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이 기사는 복수의 외신 기자를 상대로 취재해 보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취재원과 대화 녹취록과 이메일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감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을 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자기네 보도가 오보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네, 이 미디어스 기사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TV조선 보도 이후 여러 언론이 외신 기자들에게 이 같은 보도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청와대가 오보에 대해 직접적인 유감도 표명했다. 이러한 반박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쪽은 TV조선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TV조선은 묵묵부답이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로서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오보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를 이제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이제 거짓으로 보도한 거죠. 그렇죠. 이제 언론의 신뢰성이 이제 가장 기본인데 신뢰도와 정확성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두 개 다 놓치는 결과이기 때문에 오보는 굉장히 뼈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TV조선이 보도를 낸 다음에 그 말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신 기자들에 대한 취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아니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 이거 오보야. 그렇게 보도를 하고 너 조선일보의 보도, TV조선의 보도는 오보 같은데? 그런데 니네가 왜 오보를 인정하지 않아? 라는 기사까지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TV조선은 굉장히 언론사로서 신뢰성과 정확성 이런 것들을 다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V조선은 아니 이런 증거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TV조선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니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 고민은 TV조선 입장에서 계속 이런 오해들을 한다 사람들이. 그러면 본인들이 녹취록도 있고 이메일도 있다면 피해자가 그러니까 취재원이 보호되는 선에서 분명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지 벌써 지금 열흘이 지났습니다. 뭐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입장을 내니까 TV조선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례적이다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낸 것들이 변명이다. 미디어스 기사는 이거 뭐 너는 좀 석연치 않다 이거는. 그리고 네. 또 TV조선이 한 말이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이 기사 당시는 5월 24일 늦은 밤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 취소 사안 발표로 보도본부가 특보 준비를 위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TV조선의 얘기는 뭐냐면 청와대 대변인이 TV조선에 마치 정식 리포트인 것처럼 방송 리포트했던 것처럼 그 TV조선의 문제 사례 중에 하나로 풍계리의 연막탄 피워 이거를 니네가 청와대가 문제 삼았는데 야 그거 우리 그냥 온라인에서 잠깐 정신 없어가지고 10분 정도 노출된 것 뿐이야. 그런데 니네가 마치 우리가 정식 방송으로 내보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는 억울해. 이렇게 이제 TV조선이 얘기한 겁니다. 거기다가 네. 각종 미확인 첩보와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뉴스팀의 착오로 그 같은 문구가 온라인에 10여 분간 노출됐다가 발견 즉시 삭제됐다. 네, 그렇죠. 또 즉각 사과했다. 그렇죠. 즉각 아니고 그 다음날 사과했고요. 네, 그 다음날 사과했고 자기네 생각에는 그게 즉각인 거지.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미디어스 기사는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TV조선의 입장 부적절하다 하면서 이 10분 노출됐던 이 속보 한 줄이 인터넷 공간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는 게 문제다. 당연하죠. 그리고 청와대가 대변인 논평까지 내는 상황을 만들어낸 게 바로 TV조선의 이 온라인 오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니네가 억울하다 과연 말할 수 있느냐라고 미디어스는 묻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이거는 진짜 누구 권에서 나온 건지.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저희가 진짜, 그랬죠. 네. 진상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TV조선 입장도 웃긴 게 그때 당시에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허위사실과 미확인이 있었고 TV조선만 그랬냐고요. 다 그랬지. TV조선만 유독 연막탄을 피웠다라고 하면서 지극히 악의적인 속보가 우연히 노출됐다? 그럼 저는 오히려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시스템이 어떤 게 문제고 이게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혹은 뭐 북미 관계에 있어서 세계사적 관계에 있어서 이게 어느 나라 하나 죽일 수 있는 오보기 때문에 이런 오보가 우리가 나갔다는 게 정말 내 조선 미디어 그룹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왜냐면 난 밤의 대통령이었는데 이 대통령 내려놔야겠구나. 이런 식의 반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한테 우리 적반하장격으로 야 그냥 온라인에 고작 10분 나간 거 갖고 왜 오바야 이러고 있는 거죠. TV조선이. 아니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 적이 또 어디 있습니까? 계속 혼란스러운데 이런 속보 낼 거야? 그럼 계속 혼란스러우면? 청와대가 사실 어떤 한 언론을 딱 대상으로 해서 야 니네 더 이상 좀 그만해라. 좀 조심해라 니네. 이거는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 경우인 건 맞다고 저도 판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그런 이례적인 것들을 낼 정도로 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거기에 이제 추정 기사, 미확인 기사들로 오히려 이걸로 여러 가지 정세를 흐트러뜨려 버리는 그런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언론이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취재를 하라는 말이죠. 사실 취재를 하고 의혹이 있으면 사실대로 취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무슨 연막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굉장히 이제 오래된 관행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언론의 굉장히 오래된 관행인데 특히 이제 북한 보도에 있어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보도는 오보를 내고 막 써도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어떤 특정인의 말에 의존해서 받아쓰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과장과 허위 사실이 덧붙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설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 오랜 관행인데 그것들이 사실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런 문제가 있어도 굳이 사람들이 뭐 그걸 가지고 나쁜 언론이다 이렇게 사실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주체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송월이 총살형을 당한 게 기사에 났는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나중에 바로잡습니다라고 하지 않은 거죠. 오보정정을 안 했잖아요. 실제로 기사가 났는데. 그거는 만약에 현송월 씨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야, 나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하냐 문제 제기를 했겠지만 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고 반성하고 하는 흐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 언론이. 근데 지금 그게 국내 상황에서 그냥 우리끼리 하다가 쟤네끼리 뭐 소설 쓰고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지금 모든 전 세계가 한반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반도를 어떻게 보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언론을 보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는 무슨 여론이 있나. 여론을 확인하려면 언론을 보는 거거든요. 또 언론에서 보니까 이게 나와. 그러면 이 소스를 가지고 외신들이 또 한국 어디 언론에서는 이러이러한 분석이 있다. 그럼 이게 다시 이걸 가지고 또 외신 갖고 또 한국 언론에 쓰고 이런 또 장난질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잘못된 정보들이 마치 기정사실화돼서 돌아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제발 이것들이 잘 진행될 때까지는 제발 좀 발목 좀 놔라. 발목이 아프다 놔라 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게 그러니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청와대가 발목 좀 놔. 나 발목을 놔달라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발부할 건 떼고 있는데 제발 좀 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방심위는 뭐 합니까? 하여튼 저는 참 기승전 방심위. 네. 아니 청와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을 제대로 하면 방심위가. 네. 지금 바뀐 방심위도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깝깝할 노릇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보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미디어 스크립은요.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이 아니라 북미 회담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언론에 보면요.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쓴 데가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쓴 곳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 명칭으로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TA, 한국이랑 미국이 FTA를 맺었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표현하나요? 한미 FTA라고 네. 했죠. 미한 FTA라고 안 하죠. 이유는 우리가 한국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가깝고 주치되는 곳을 앞에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본인들이 쓸 때 뭐 북미 회담, 미북 회담 어떤 단어로든 어쨌든 본인들의 사에서 그 언론사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쓰면 됩니다. 북한에서는 조미 회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라고 표현하는 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북에서는 조미 회담이라고 해요. 조선인민공화국인데 우리는 북을 북한이라고 어쨌든 그 거리를 두고 보기 때문에 북미 회담이라는 쓰는 건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하면서 따옴표로 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따옴표 안에 글씨까지도 미북이라고 바꾸면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그럼 따옴표가 아니지. 따옴표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우리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발화자, 그러니까 말을 한 화자가 어떤 언어를 잘못 표현했다거나 표준어가 아닌 말을 썼다거나 뭐 아니면 이게 뭐 잘못된 표현이라거나 아니면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래서 나는 뭐 바램, 나는 그런 바램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사 따옴표에는 그런 바람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표준어로 변경한 과정입니다. 맞춤법 맞춘 거니까. 네, 그래서 따옴표 인용해서 그런 변경의 과정들이 좀 있어요. 뭐 고유 명사 같은 게 만약에 좀 틀렸다거나. 그렇죠? 그럴 경우 민원연인데 민주언론 시민연대 이렇게 막 얘기했어 누가.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민주언론 시민연합으로 변경해서 나가잖아요. 네. 그런 따옴표 안에 것을 바꿀 때는 그런 의미입니다. 적확하게 단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표준어 사용을 위해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지금 MBN과 매일경제 계열사인 거죠. 다 두 개 다. MBN 방송과 매일경제가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걸로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까지도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참.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시작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회담이 잘 되면 그 성과가 만약에 있다면 뭐 남북미 회담까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이거를 MBN과 매일경제는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남북미 회담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말 워딩을 북미 회담이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 자체까지
미북 정상회담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이상하네. 이상하죠? 네. 아니 그러면 미국이 제일 앞에 와요? 그러면 계속? 미북 정상회담으로 뺏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워딩은 지금 화면을 따잖아요. MB 같은 경우는 화면을 따서 화면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고 있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워딩이 그대로 나오는데 아래 자막으로 뺄 때 있잖아요. 자막에 문 대통령 뭐 따옴표 미북 정상회담 뭐 잘 열리길 바래 뭐 이런 싸움에서 닫고 이런 식으로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걸 워딩으로 바꿔서 자꾸 내보낸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문제인 거 아니냐. 왜 니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워딩까지 그렇게 그 뜻의 의미까지 변화하느냐라는 문제 제기의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진 기자는 한 기자라고 표현했어요. 이분도 네. 익명의 취재원을 썼네요. 네.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발언에 대한 표현을 그것도 대통령이 한 표현인데 이미디로 바꿨다면 언론 보도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와 별개로 북미든 미북이든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정식 명칭으로 하면 조미회담이라는 표현이 맞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거는 뭐 이분의 입장이고요. 아니 근데 따옴표까지 바꾸는 거 좀 이상하다. 네. 그죠? 따옴표 안에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건 좀 고민이 되네요. 네. 자,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은요. 네. 지난주에 네. 5월 넷째 주에 선거 보도 중에 나쁜 보도 뽑았거든요. 네. 그 나쁜 보도 1, 2위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주의 나쁜 신문 선거 보도는요. 네. 1번. 어느 신문이 뽑혔을까요? 조선일보. 아, 그리고 성의 없게 대답하다니. 이번에 첫 번째로 뽑힌 신문은요. 동아일보입니다. 요새 동아일보 좀 바뀐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바뀌었었는데 네. 아닌가 보고. 아니에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동아일보가 막 그렇게 조선일보 중앙일보처럼 하지는 않고 있어요. 남북 관계는? 네, 조금 네. 거리를 좀 두고 있는데 네. 동아일보가 사실은 선거 보도에 있어서는 좀 문제적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선거?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보도냐? 자, 나쁜 보도로 뽑힌 기사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설이 뽑혔습니다. 네. 5월 23일 동아일보 사설 노사정이 걷어차고 낙선운동 겁박하는 뻔뻔한 민노총. 이런 제목의 사설입니다. 되게 긴 제목이네요. 네. 우선 노사정이 걷어차고 네. 여기 있죠. 노사정이 걷어차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또 그러니까. 이 제목을 분해해가지고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노사정이 걷어차고 자, 이 당시에 어떤 일이냐면 지금까지도 굉장히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는 최저임금 할 때 우리가 기본급을 중심으로 했는데 안 되겠다. 여기 최저임금이라고 한 범위에 상여금 그리고 뭐 복리후생비, 목적의 교통비 이런 것들 좀 포함시켜서 하자. 식대 뭐 이런 거.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상여금과 뭐 이런 것들 포함시키자는 거죠.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다가 저임금 노동자 다 죽는다 이런 얘기 하겠죠. 기껏 월급 올려놨더니 그거 이것저것 포함시켜서 결국엔 인상 효과를 죽이겠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노동계들이 반발하겠죠. 네. 그래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이제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원래 8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걷어차고 나왔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거 최저임금 이렇게 산입범위 하는 거 잘못된 거다. 이거 일방적이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동아일보가 제목으로 노사정이 걷어차고 걷어찼다 이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친노동을 표방하고 노사정 대화 복원에 힘썼던 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화의 틀을 다시 걷어차는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벼랑 끝 전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북한 얘기할 때. 북한 얘기할 때 벼랑 끝 전술이라는 얘기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민주노총이 노사정의를 나온 걸 갖다가 벼랑 끝 전술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나갔냐면 이 사설이 이제 낙선운동 겁박하는 요거 이 제목이 또 해설이 돼야 되잖아요. 바로 뭐라고 달았냐? 네. 여당을 상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성 경고까지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달았냐? 현행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은 엄연한 위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진보 세력이라는 포장에 툭하면 법 질서를 무시하는 고질병이 또 도진 거다.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와 선거를 볼모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동아일보의 논조는 뭐냐? 하고자 하는 주장은 얘네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반발하면서 노사정의도 걷어차버리고 그러더니 여당을 상대로 니네 계속 이거 하면은 낙선도 버릴 거야 이렇게 겁박도 하고 그런데 낙선운동은 위법인데 결국에는 니네가 진보라고 하는 포장을 하고 불법 행위도 맨날 해버리는 그 고질병이 또 도졌다 얘네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작태는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설을 쓴 겁니다. 네. 이 사설을 읽었어요. 네. 읽는 사람들은 그러게. 이 민노총 나쁜 놈들. 사실 민주노총도 민노총이라고 일부러 쓰는 거죠. 민주말 안 쓰려고. 이 민노총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했듯이 민주노총이 노사정의를 나온 거는 노동계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발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막무가내 떼쓰기에 비유를 했죠. 그리고 이 동아일보가 나쁜 보도로 뽑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네. 낙선운동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선운동은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이 이 동아일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네. 낙선운동은 위법이다. 자, 이 문구를 보시면요. 이 문장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법이라서 하면 안 되겠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굉장히 무언가의 법조항 근거를 들고 온 것 같고 굉장히 정제된 표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사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선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어떤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거운동이에요. 네. 당선운동이 허용된다면 낙선운동도 반드시 허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단체는 제약을 받는 단체가 있어요. 어딜까요? 공무원 조직 네. 자치단체 이런 데서 선거운동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 그리고 그 단체가 꾸려졌는데 그 조직이 꾸려졌는데 그 조직의 반 이상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악회를 꾸렸는데 그 산악회의 80%가 다 공무원이야. 선거운동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산악회 이름으로 성명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그렇죠. 의무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노총은요. 네. 반 이상이 공무원인가 아니거든요. 네, 공무원 노조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노총이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낙선운동을 하는 게 위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낙선운동 벌일 때, 선거운동 벌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선운동을 벌일 때도 제약 조건들이 있죠. 아무나 가가지고 인쇄물 뿌리면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에서 공식 선거물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낙선운동도 똑같이 인쇄물을 뿌리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이런 것은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동아일보에서 이야기하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여당을 압박하면서 니네 낙선운동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는 위법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위법이라고 적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단체 요건이나 아니면 방법에 있어서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위법적 행위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후에 법원이 판단한 문제거든요. 얘네가 이걸 했는데 이거는 위법이었어. 선거법 위반이야 하면서 재판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기 전에 아무 행동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 앞에서 동아일보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은 위법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한 거는 민노총 아까 그 뒤에 나왔던 이야기. 민노총이 맨날 마치 자기는 진보 세력이라는 걸로 포장하면서 위법 활동, 불법 활동, 법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활동을 매번 하고 있어. 또 고질병이 도졌어. 라고 하는 굉장히 악의적 표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다.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그건 굉장히 문제다. 그러게. 그리고 이거는 그걸 또 넘어서 이 문장을 보는 사람은 낙선운동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유권자들의 운동도 위축시키는 효과인 거예요. 낙선운동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틀려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주에 나쁜 보도 1위로 뽑혔습니다. 진짜 나쁘네요. 나쁘죠? 네. 동아일보 사설 그래서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유권자 운동도 위축시키고 사실관계도 틀렸고 다 요건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 네.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정하면요. 각 언론사에 있는 민주리 위원들이
거기다 이제 한마디씩 달아요. 네. 근데 뭐라고 달아주셨냐? 네. 동아일보야말로 고질병이 도졌다. 네. 동아일보야말로 이제 맨날 팩트 틀리고 네. 하는 고질병이 도졌다 이런 거랑 또 팩트 왜곡으로 기사 자체가 불성립된다. 이런 촌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공짜 복지 뽑지 말라는 중앙일보가 뽑혔습니다. 또 사설이에요. 5월 23일 중앙일보 뭐라고 썼냐면 전방위로 도진 공짜 복지 공약 유권자가 심판해야. 공짜 복지가 말이 안 되는데 자. 세금을 내니까 복지가 가능한 건데. 네, 분배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다룬 적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 23일자 사설에서는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짜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또 고질병 나옵니다. 여기도. 선거철마다 도지는 고질병이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그러면서 여야 단체장 후보와 진보 보수 교육감 후보를 가리지 않는다. 표에만 눈이 어두워 비판적 논쟁조차 하지 않는다. 보수 진보 모두 선심 쓰듯 공짜 타령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 그런데 유권자가 덜컥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 엉터리 공약으로 유권자를 홀리는 후보에게 한 표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된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매운맛은 또 뭐예요? 네. 자, 중앙일보 사설 보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랑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를 사례로 들어왔어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무상 3대 공약 머리서 무상 교복 이런 것들을 성남에서 진행한 것들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공짜 복지로 대변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요. 네. 너 2016년까지는 안 그랬잖아. 태호야, 우리 안 그랬잖아. 너 무상복지 안 된다 했잖아.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바뀌었어? 무상복지 들고 왔거든요. 무상급식 들고 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바뀌면 안 되지 태호야 라는 내용의 사설이었습니다. 자, 이 중앙일보는 여야 후보를 모두 지적했지만 하지만 사설 서두에 진보 측 단골 메뉴다. 이 공짜 복지는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복지가 진보의 의제다. 공짜 복지. 그럼 결국에는 타겟이 진보를 상대로 하고 있는 사설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근데 복지 공약뿐만 아니라요. 모든 분야의 공약에 대해서 지방 재정 자립도나 운영 계획들을 따져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후보가 공약을 냈어. 나 도로 쫙 갈 거야. 돈 있어? 어떻게 운영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중앙일보가 여기서 너 돈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왜 복지에 관련돼서 많이냐는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의 사설은 근데 유독 복지라는 것에만 공짜라는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도졌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복지가 어떤 세금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둔 세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것을 성장시킬 것이냐의 차원으로 바라보지 않고 병이다. 병이야. 결국에는 병이 또 도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설은. 아니 이렇게 치면은 복지 국가들 저기 스칸디나비아 뭐 이런 데 있는 나라는 다 병 걸린 나라네. 그렇죠. 복지병. 뭐야 이게. 모든 보도가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도 뭐 그리스 뭐 이탈리아 갖고 오면서 복지병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사설이 문제가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권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굉장히 낮춰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다 뽑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돈만 나한테 들어온다고 하면 좋아가지고 미쳐가지고 재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가 국가에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않고 뽑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복지 논란이 복지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요. 바로 세금의 정당한 사용 이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식이 상승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세금을 냈는데 이 세금이 과연 온당한 일에 온전한 일에 이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쓰였느냐. 거기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계속 세금을 냈는데 그게 니네가 아스팔트를 깔았다가 보도블럭 깔았다가 이 세금 예산 쓴다고 다 다시 그 깨끗한 걸 다 다시 쓰고 아무데다가 막 도로 만들고 아무데나 다 공항 만들고 이상한 거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의 어떤 치적 사업 아니면 리베이트 이런 걸로 썼던 거 아니야 니네? 그거 아니지. 이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필요해. 국가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세금 내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함의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공짜 밥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지금 뽑는구나.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을 굉장히 폄훼하고 있는 거죠. 이 중앙일보의 사설 자체가 중앙일보 자체가 복지 혐오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그 병에 걸렸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자기만의 잣대로만 보면서 폄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앙일보가 이 병을 고칠 사람은 병이 고쳐져야 되는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건 유권자들이 아니라 바로 중앙일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것을 나쁜 보도로 뽑았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민실이 위원들이 뭐라고 달았느냐 엉터리 사설로 독자를 홀리는 신문에 구독 중단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 매운맛이 나왔구나. 아까 그 중앙일보가 그랬잖아요. 엉터리 공약으로 유권자를 홀리는 후보에게 한 표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그 라임을 딱 받으셔가지고 네. 엉터리 사설로 독자를 홀리는 신문에 구독 중단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 이걸로 나쁜 보도 스크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민원년 대댓글 레이니 칠세님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해서 한국일보가 SNS에 기사를 올렸는데 네. 그 사진이 사용 사진이 사용 사진이 남북 정상회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사가 뭐냐면은 증명사진 찍으러 온 손님 치마 속 찍은 여대 앞 사진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 찍는 모습이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죠. 네. 거기에서 기자가 그 남북 정상이 기자회견하는 평화의 집 앞에서 네. 네,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는 장면 그거를 블러 처리해가지고 블러 처리해가지고 사용을 썼네요. 그러면서 레이니 칠세님께서 네. 얼마 전 MBC의 세월호 이미지, 경찰 관계자 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실루엣 사용 등 이런 이미지 사용에 문제가 지적된 바 있었는데 이번엔 한국일보가 또 이런 짓을 했다 하면서 보고서를 꼭 써주시면 좋겠다 하셨네요. 네. 네. 청라에서비님 네. 시방이 크크크 다스베이더 시즌2 기대됩니다. 미련년 아자아자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오늘이죠. 네. 오늘 이제 김홍희 처장님께서 다스베이더 출격하시는데 출격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시민 방심위를 홍보하기 위해서 네. 가시는데 제가 강력하게 밀었던 시방이 그게 아마 다스베이더에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 너무 네. 다스베이더에서 이 시방위를 좀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 시민 방심 시방위가 아니라 시방위. 아니 저 시방이라고 했어요. 왜 금요일도 해야 되는데 시방이라고 해야지. 네, 시민방위. 시방이라고 했어요. 시라고 하던데 계속. 아니. 시민방심위원회가 좀 흥행이 돼가지고 진짜 방심위원회가 좀 정신을 차리는. 이 청와대가 이거 성명 발표 안 해도 되는 좀 제발 정상적인 방심위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역할을 우리 시방위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니 칠세님이 또 하나 남겨주신 건요. 그 청와대가 TV조선과 조선일보 성명 낸 거 가지고 논평 낸 거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네. 우리가 북한을 한나라로 대우할 때 진짜 평화가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하루였다 하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전 저도 그 평화를 마음껏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제발 TV조선 좀 없애주세요. 네. 이렇게 하셨네요. 방심위만 제대로 했으면 없어졌을 거죠 벌써. 근데 하여간 방심위가 제대로 법정제를 다 때렸으면 네. 이미 없어졌다. 몇 번은 없어졌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시방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티에노님께서 봉봉이 출연하면 처장님이 좀 쉴 수 있다. 그러나 봉봉선이 모니터 특성상 피디님이 좀 더 바쁘다. 음원을 잘라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적확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아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제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네. 뭐 이것저것을. 네. 네,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니 네. 더 열심히 넣겠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의지를 더 불태우시겠네요. 아, 네.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처장님이 양승태는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네. 양승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신문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양승태 관련돼서 너무 조중동 보도가 정말 나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아마 내일 중으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그냥 보도만 나쁜 게 뿐만 아니라 무언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거 찾느냐고 조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용이 나온다면 이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보고서를 보시는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에노님께서 너무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처럼 방통위, 국회 문방위를 젖더위로 운영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당사자들이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 정도니 민원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또 저희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련곰탱님께서는요. 어제 저녁이죠. 이달에 좋은 보도 시상식을 했습니다. 4월 좋은 보도 시상식을 했는데요. 네. 아마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그 페북 라이브를 캡처하셔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진 질이 매우 좋네요. 화질이.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셔서 찍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분 부산에 계시는데 네. 오셔서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화질이 좋게 나왔네요. 네. 심수미 기자님, 이지혜 기자님, 임지수 기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되게 재밌었어요. 네. 물론 비방용이 많았습니다. 비방용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 미련곰탱님께서는 이 비하인드 이야기 나오기 전에 끊잖아요, 방송이. 네. 그래서 저도 꼭 가서 비하인드 스토리 듣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다음에 한번 오십시오. 네. 네. 이처진 386님께서는 드디어 민원연 저금 통장을 마련했습니다 하면서 이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 투명 대지저금통에 동전을 되게 많이 넣으셔가지고 그 세월호 노란 리본도 달아주시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지만 미탈의 운빨을 믿습니다. 무엇 하나 녹록지 못한 언론 현실에 고분분투하시는 활동가님들을 존경하는 나름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에 민원연 관련 도서 2권을 신청했고 또 민원연 정기 간행물도 배치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보도지침이랑 네. 그 민주 언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죠? 네. 와, 대단하시네요. 네.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밑에 또 김영윤 차장님이 또 댓글을 감사하다고 달아주셔가지고 아주 훈훈한 댓글창이 되었네요. 네. 레이니 치센님께서 또 적어주셨네요. 변희재 구속. 변희재 구속. 어제 이 소식을 보려고 보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나와서 아침에야 봤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사기죄로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그건 레이니 칠세님의 의견이십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국민 사기를 치려고 한 사람은 반드시 일벌 뱉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미련공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제 TV조선 관련해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 말씀하시면서 조선 계열은 진짜 문 닫아야 정신 차리려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심이 민원연과 어떤 미디어 탈곡기 이런 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금 언론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그렇죠? 문제가 보여. 모두가 많아. 전문가가 되시고 계세요, 지금. 모두가 전문가가 됐습니다. 모르고 싶어도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민원연도 그렇고 이 탈곡계에서도 그렇고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무기들이 생기실 수 있도록 저희도 더 힘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댓글들이네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베스트셀러블러 킹왕짱 셀럽이 된 그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시기 때문에 안 읽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미디어 탈곡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